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은 현지 생산 공장 상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공장 사장님들과 통화를 한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부족한 정보는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토대를 분석하고 락다운 이후의 상황까지 회복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문제들이 더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차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사장님들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은 저의 뇌피셜과 예측, 개인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꼭 집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럼 제가 고정 댓글에 수정사항을 꼭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 생산 대표 기업인 삼성의 뉴스를 몇 가지 보고 정보를 슬금슬금 채굴 했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 남부 호치민 인근 국가 전략 산업단지인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생활 가전 사업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TV,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을 생산해 동남아나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이 공장은 삼성 가전 공장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TV 공장 중에선 세 번째로 큰 글로벌 생산기지.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삼성전자 제품 공급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TV 제품 중 인기 모델을 주문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도 제품 주문 후 배송까지 3주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하루 동안 멈출 경우 1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션 봉지 업계에 대한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베트남은 약 6,000개 정도의 의류 및 섬유 제조 회사가 25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 섬유 의류협회 VITAS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확산세로 인해 이달 섬유 의류 공장의 3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키 베트남 현지 공장 등 신발 의류 제조 공장의 30에서 35% 정도가 잠정 폐쇄됐다. 국내 패션 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주요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서이다. 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올해 가을, 겨울 의류 출시가 최대 한 달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 뉴스들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뉴스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로 인해 공급망 붕괴, 물류 마비,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3중고가 이 산업계를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 1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락다운으로 공장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제품 공급에 붕괴가 일어났죠. 이제 곧 다양한 아이템에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로, 호치민의 해상 운송 항구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물류의 마비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도 봉쇄 전까지는 비싸더라도 에어로 보내곤 했습니다. 이 마린 트래픽이라는 이 지도를 보면 꽉 막혀있는 저 선박들을 볼 수 있고요. 저 사이공 강 바깥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2000년 9월부터 쭉쭉 상승하더니 지금 2001년 8월까지 컨테이너 운임이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물류의 마비와 더불어 가격 상승까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려움은 글로벌 수요의 둔화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수준이 왔죠. 거기에 양적 완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약간 두둑해졌었다고 하고요. 그 주머니는 억눌렸던 우리의 소비 성향을 뻥 터뜨리게 됩니다. 이런 소비를 펜트업 소비라고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이것 때문에 베트남에 엄청난 오더가 쏟아지고 정신없이 공장이 돌아갔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약발이 좀 떨어지고 공급의 부족으로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삼중고의 마지막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의 뇌피셜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오늘부터 강력한 락다운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직원들의 많은 이탈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부족한 제가 더욱더 불안정해 보였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패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코로나에만 관심이 있었죠. 불안한 저희 매출은 직원들을 불안하게 했고 하나둘 퇴사를 하는데 꼭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아프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돈과 직업보다는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을 더욱 중시하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공장 사장님들이나 한국인 관리자분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좀 듣게 되는데요. 젊고 역동적인 1억 인구를 자랑하는 풍부한 노동력이 무기인 이 베트남에 특히 경제 수도인 호치민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인구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15세에서 65세 사이 근로인구가 전체 인구의 68.4%를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국민 2명이 일해서 1명을 먹여 살리는 이른바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코로나 초기 작년부터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취약한 호치민을 천천히 떠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락다운이 되고 공장이 문을 닫는 곳이 많게 되면서 직업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치민 정부는 밀집된 지역의 인구를 분산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고 공안들까지 앞세워 오토바이 부대 귀향자들을 에스코트하는 영상도 얼마 전까지 현지 뉴스에서 아주 신기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공장 사장님들은 지금 이 현상을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게 꼭 필요한 시점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직업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의 마인드와 문화를 좀 이해하면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해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많이 좀 외로움을 탈 것이고요. 이 수다를 좋아하는 이 민족의 특성상 퇴근 시간 이후에 못 하이바를 외치며 맥주를 마시는 이 파티 문화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호치민과 그 외곽 지역에 비싼 월세 부담이 추가되며 돈을 모으지 못하고 거의 다 써버리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한 방을 빌려서 정말 빽빽하게 2층 철제 침대를 놓고 아마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상상하면 될 건데요.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죠. 지금처럼 외출 금지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집안에서 잘 격리하고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그 방 안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될 위험성이 있겠죠.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 지도를 보면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로컬 지역에 이런 숙소 형태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빈증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팀을 맞춰서 같이 임대했던 친구들이 돈이 떨어지게 돼서 월세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면 심하면 그 팀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없는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돈은 조금 있지만 집을 잃은 친구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저는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방역을 성공하든지 혹은 포기를 하든지 지금의 락다운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고 공장들의 정상적인 출근을 허가한다고 해도 정상화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력의 충원 문제를 분명히 겪게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힘들게 오토바이를 타고 간 친구들이 다시 복귀하는데 지역 간의 이동의 불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복귀하는 시간도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모님들은 아직 깨끗하게 해결되지도 않은 호치민의 바이러스 문제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도 일자리가 많아서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뭐 급할 게 없으니 코로나가 더욱더 잠잠해지는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공장 사장님들은 정말 애가 탑니다. 베트남 공장에는 미신 기술자나 이런 전문 기술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시다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서포터들도 필요한데요. 그런 친구들이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많은 물량을 최대한의 능력치를 뽑아낼 수 없다고 하니, 그런 이유 때문에 속이 타는 거죠. 이렇게 인원들이 복귀하지 않아서 공장이 정상화돼서 밀려있던 오더를 막 쳐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공장은 인력을 다 충원해서 이제 충분히 일을 돌아갈 수 있는데 협력업체의 공장까지도 그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든 부자재와 원자재를 구매해야 되고 나연과 자수를 찍어야 되는 그런 공장은 정상화가 되지 못하면 프로세스가 막히면서 일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겨우겨우 만들어낸 제품들이 이 물류의 마비가 된 이 상황에서 제대로 출고돼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더가 이렇게 밀려있던 바이어들은 엄청난 클레임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공장 사장님이나 이 영업자들을 엄청 괴롭히겠죠. 당분간은 엄청난 이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들과 이 시간의 낭비들이, 그리고 코로나를 대응하는 많은 지출된 비용들이 아무래도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도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예약 구매가 시작되었고 다른 아이템도 천천히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보유된 재고가 떨어지면 호치민 투덕 근처에 위치한 그 삼성 공장에서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도 귀해지겠죠. 그리고 하노이 쪽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 그리고 하이퐁 지역의 LG 생활가전 다양한 제품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별히 신발 아이템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 군데 공장에서 5만 명의 직원을 운영하는 태광실업, 아디다스를 만들면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1일 3교대로 7만 명의 근로자가 만들어내던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는 세계 최대의 운동화 제조업체인 대만 그룹 푸첸이 호치민 공장도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1년에 3억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그 공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바이든 정부에게 베트남에 빨리 백신을 좀 보내주라, 이게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자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의류 봉제하는 한세실업, 세아상혁 등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고, 제가 하는 모자, 유풍, 다다 유니팍스는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인수하긴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ASI라고 거대한 규모의 모자 회사까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키는 신발이 더욱 귀해지고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여러 개를 좀 사놔야 할 것 같은데요. 제품도 귀해지고 가격도 오를 것 같고 또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예상하는 현 봉쇄 정책으로 우리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마인드로 바라본 이 공장의 정상화 시점은 베트남 현장 근로자들의 복귀하는 실제 시간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보고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바로 직격탄을 맞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봉쇄가 길어지고 회사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는 구독자분들에게 모자 좀 사달라고 떼를 써볼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더 버텨보겠습니다. 정말 긴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